자, 우리 이번에는 13번부터 또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자고. 자, 13번은 뭐 분수식이 나왔는데 그 분수식의 값이 요게 뭐에 관계없이 x, 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 자, 이런 건 다른 말로 x, y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랬어요. 관한 항등식.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갈 때 어떻게 접근해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풀이를 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주어진 시계값이 x 플러스 by 마이너스 2분의 ax 마이너스 2y 플러스 4가 k다라고 둘게요. k는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요.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으니까요. 그 항상 일정한 값을 우리는 뭔지 모르겠으니 k다 라고 두기로 합시다. 자, 이래 놓고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ax 빼기 2y 더하기 4는 분모에 있는 걸 우변으로 곱해주시면 kx 플러스 bk의 y 빼기 2k는 0이죠. 자,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항등식을 만나면 요게 중요한 거야. 항등식에서는 요 항등식을 만나면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냐 이거예요. 자, 당신이 써놓은 이 등식은 미지수가 많단 말이야. x가 있고 y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k가 있습니다. 5개나 있어. 그럼 이 5개를 다 그냥 뭔가 달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식을 정리해 갈 때, 잠깐만요. 너는 왜 0이라고 썼죠? 여기까지죠? 네. 자, 식을 정리할 때 주의해 줘야 되는 건 누구에 관한이야. x, y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잘 안 되면 옆에서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자고요. 그러면 x, y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항상 0이 돼야 돼. x, y에 관한 항등식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a는 반드시 0일 수밖에 없고 b도 0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c도 0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 식을 정리해 갈 때 x가 있는 거 x의 개수, 그 다음에 y가 있는 거 y의 개수, 그 다음에 y가 없는 상수항은 뭐가 될 거냐, 그게 항상 0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접근해 가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x가 있는 거, x는 ax가 있고요, 우변에 kx가 있었죠. 그럼 여기는 a-k예요. 그 다음 y가 있는 거 2y가 빼기 2y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변에 bk y가 있었죠. 그러면 넘어와 주면 빼기 2 빼기 bk, 연결은 그냥 플러스로 갑시다. 그 다음에 k가 없는 것들은 두 개 있어요. 4하고 마이너스 2k니까 4 더하기 2k 이렇게 해주면, 항상 0일 수 있을 방법은 개수들이 모두 너도 0이고 너도 0이고 너도 0이다. 그러려면 일단 이쪽에서 k가 마이너스 2겠죠. k 이꼴 마이너스 1 여기다 쓱 들이밀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b가 0이니까 b가 1이에요. 또 k 이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쓱 들이밀어주면 a 더하기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a, b를 각각 구했습니다. 요게 첫 번째 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식을 정리하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많아. 그러니까 a, x, y, k, b 이런 식으로 내가 다뤄야 되는 문자들이 많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야 될지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하고 있는 식이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 될 거냐라고 하는지를 항상 유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이러한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걸 살짝 지우고 갑시다. 정리 다 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이 식이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요.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느낌이 x 플러스 by 마이너스 2분의 ax 빼기 2y 더하기 4가 항상 일정하다는 말은 뭔가 머릿속에서 이게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약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배의 관계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 플러스 y가 있고 여기에 2x 플러스 2y가 있으면 이거 약분해 가지고 얘는 항상 2라는 값을 가져요 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 보면 여기 있는 상수항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잖아요. 그럼 곱하기 몇 배 관계냐라고 생각해 주면 곱하기 마이너스 2배 관계예요. 즉 분모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분자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되고요.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면 되니까 b가 1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배 관계니까 약분해주면 그 항상 일정한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까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식을 정리하고 분석해가는 공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류의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첫 번째 풀이로서 이런 풀이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완벽히 숙달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몇 배 관계이냐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13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자 14번으로 가봅시다. 14번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느낌이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항등식 요것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이때 A1, A3, A5, A7, A9 홀수 차수들의 그러니까 홀수 인덱스라고 합시다. 홀수 인덱스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먼저 얘네들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A1, A0, A1, A2, 땡땡땡, A9, A10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무엇을 대입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가장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등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도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개수를 1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문제들은 이것 찾는 게 제일 핵심이다. 이 숫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문제는 어떤 문제는 여기 x 플러스 2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는 x 플러스 3으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는 x 빼기 2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그때마다 당신들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만들어질 거냐 요걸 고민해 가는 게 이 문제의 훈련입니다. 이 문제를 암기한다고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얘는 x에 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우변은 개수들의 총합이 나올 테니까 우리는 첫 번째 개수들의 총합은 x에 0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부호를 반대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A0가 있고 마이너스 A1이 있고 A2가 있고 땡땡땡 마이너스 A9가 있고 플러스 A10이 있어요. 자, 그럼 부호를 반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x에 무엇을 대입해주면 될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주세요. 부호를 반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뿔마의 거듭제곱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에다가 빼기 2를 넣으면 되죠. 빼기 2를 넣으면 되는데 빼기 1이니까 제곱해주면 1이죠. 그쵸?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으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다라고 하는 걸 네가 발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문제든 여기 있는 숫자만 바뀌어서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뭐냐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대입했을 때 개수의 총합이 나오느냐, 무엇을 대입했을 때 개수의 부호가 서로 교대 부호가 나오느냐라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하면서 부호가 나오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우변은 이런 교대 부호가 완성이 될 거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의 10승은 2의 10승과 같아요. 2의 10승은 1024예요. 그럼 1024에서 4를 뺀 거니까 1020이에요. 그럼 됐네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홀수 인덱스들의 총합이니까 1번에서 2번을 더해주면 짝수 인덱스가 나오겠죠. 더해주면 짝수 번째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빼주게 되면 여기 있는 홀수번의 인덱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홀수번째 인덱스들이 몇 개씩 만들어지느냐? 2개씩 만들어질 거예요. 2배 A1, A3, 땡땡땡 A9까지. 그럼 더했더니 마이너스 4와 102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1020에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정답은 A1부터 A3부터 해서 A9까지의 총합은 2로 나눠주면 되니까 510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08이다 라고 처리가 되겠네요. 자, 14번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개수의 총합이 만들어질 거냐, 혹은 개수의 교대부호가 만들어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의 형태들을 보고 1번과 2번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이게 가장 해피한 상황입니다. 14번 됐죠? 자, 15번으로 갑시다. 자, 15번은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x 10승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냐? 이렇게 구했을 때 x 10승을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이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r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주었어요. 여기 기본적인 어떤 나머지를 구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를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x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예요. x가 55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내가 쓴 상황은 55의 10승을 무엇으로 나누었더니 5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존재했고 나머지는 1입니다 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질문이 55의 10승을 5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냐 그랬을 때 우리는 1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게 수의 나눗셈하고 문자의 나눗셈하고 비슷한 과정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읽어보고 문자로 치환을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 줘야 되는 게 이제 딱 한 가지 생기는데 일단 문제를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55라는 숫자가 있고 54라는 숫자가 있으니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54를 x로 해줄 거냐 혹은 55를 x로 해줄 거냐, 요거는 너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 좌변에 보면 55가 많기 때문에 나는 편의상 55를 x로 치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됐죠? 그러면 요 수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치환된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일단은 느낄 거예요. x의 11승, 그 다음에 x의 12승 더하기 1을
55를 x라 그랬으니까 54는 x 빼기 1이겠죠.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은 qx이고 뭔지 몰라요. 나머지는 r이다. 자, 그래 놓고 우리는 x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나오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돼요. 해서 r은 3이다. 이렇게만 해주고 나면 요게 살짝 변형이 됐을 때 당신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어떤 경우에 틀리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니다.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요걸 한번 써두세요. 만약에 비슷한 질문인데 55에 11승을 5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신나가지고 x의 11승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11승은 마이너스 1이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수의 나눗셈하고 문자의 나눗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면 수의 나눗셈에 있어서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수의 나눗셈에 있어서는 나눗셈일 때 나머지의 조건은 나누는 수를 b라 그랬을 때 나누는 수보다는 반드시 작은 값을 가져야 되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의 나눗셈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보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보정 작업을 한 번만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써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 보정 작업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 등식으로 다시 써보면 55의 11승은 56 곱하기 얼마에다가 빼기 1 이렇게 쓰여진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일식이라고 합시다. 이 일식은 몫과 나머지에 대한 표현으로 상황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몫과 나머지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56으로 나는 몫을 우리가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56으로 뒤쪽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6이라고 써주고요.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55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6으로 묶으면 q 빼기 1에 플러스 55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고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드디어 이 55라는 숫자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나머지의 범위, 나머지 r은 이 문제에서 나머지 r은 어디 범위 있어야 돼요? 0 이상이고요. 나누는 수 56보다는 작은 수 이 범위에 딱 들어오게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55입니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걸 조금 더 빨리 읽어가시는 방법은 그냥 읽는 그 하나의 팁입니다. 팁은 뭐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 요거예요. 56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56이 되기 위해 하나가 부족한 수 55예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써볼 테니까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을 그냥 어떤 수라고 할게요. A라는 수를 83으로 나누었더니 83 곱하기 Q 빼기 3이다.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합시다. 이때 A를 8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냐?
그럼 빠르게 읽는 방법은 뭐라고요? 83이 되기에 얼마가 부족합니다. 3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입니다. 8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재배치해주면 얘는 83Q 빼기 83 플러스 80 이렇게 쓸 거라서 나머지가 80이 된다고요. 다시요. 수의 나눗셈과 문자의 나눗셈은 같은 상황도 있지만 당연히 다른 상황도 있단다. 그래서 여기 15번은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자. 수의 나눗셈은 나머지의 조건을 반드시 생각한다. 이겁니다. 즉 A를 BQ 플러스 R의 형태로 놨을 때 나머지 R은 0 이상 B 미만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나머지가 음수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5번은 이 상황을 많이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틀릴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이 상황은 반드시 필기 제대로 해놓고 연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은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이죠. f1 더하기 x가 f1 빼기 x와 같아요. 자, f1 더하기 x가 f1 빼기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 진도나 상황들을 많이 살펴보면 얘가 무슨 말인지를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아직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나는 x에 특정 값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라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합시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해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빼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은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는 빼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x에다가 당신은 3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f3은 빼기 2다 이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걸 써보면 fx를 x 플러스 1에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테고 q-x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계속 강조합니다. 2차 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다. 그쵸? ax 플러스 b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x 자리에 무엇과 무엇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x 이퀄 3을 대입해주면 f3이 3a 더하기 b인데 f3은 이미 마이너스 2인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x 이퀄 빼기 1을 대입해 주시면 f 빼기 1이 빼기 a 더하기 b인데 이게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 얼마인지를 모르겠네요는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요 조건이 그걸 찾아가는 기본 방향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잖아. 그럼 3하고 빼기 1하고의 관계를 놓고 보면 x에 무엇을 대입해주면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x에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좌변은 f3이 되고요. 좌변은 f3이 되죠. 우변은 f 빼기 1이에요. 이 둘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얘도 빼기 2구나. 그죠? 그럼 이걸 연립해주면 됩니다. 연립해주면 a가 0이고 b는 빼기 2구나. 간단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라고 처리가 가능하다. 자, 16번은 주어진 조건. 이 조건이 무슨 말인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빨간 펜으로 써두긴 할까요? 얘는 어떤 함수 fx는 x 이퀄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 추후에 함수 쪽을 이야기하면서 2차 함수 쪽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이니까요. 16번 됐죠? 17번으로 갑시다. 자, 17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집어넣어서 2가 나왔대요. 이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가 r일 텐데 그 나머지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f에다가 빼기를 구해라 이거야.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당연히 누가 완성이 되면 되겠어요. fx의 식을 완성하자. 이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는 아마 당신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집에서 혼자 풀 때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마 1번 풀이로 했을 거예요. fx는 최고차항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3승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거예요. 이때 빼기 3, 1, 2를 대입해. 빼기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7에다가 9a에다가 마이너스 3b에다가 더하기 c는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을 넣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2 나온다. 그 다음에 2를 넣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도 2 나온다죠. 자, 그러면 요걸 연립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를 빼줄게요. 빼주면 마이너스 28에다가 플러스 8a에다가 마이너스 4b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걸 또 빼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3a에다가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거를 4로 나눌게요.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 7에 28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이다. 따라서 여기서 b는 0이 a가 0 나오고요. b가 -7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요. a가 0이고 b가 -7이니까 여기가 21이죠. 그럼 -6 더하기 c가 2가 되려면 c는 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fx의 식은 x 3승 빼기 7x 더하기 8이다 나오겠네요. 다시 x 3승 빼기 7x 더하기 8이다. 검산해 봅시다. 빼기 3 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1 더하기 8이니까 2 나왔어요. 1을 넣으면 1 빼기 7 더하기 8이니까 2가 나왔어요. 2 넣으면 8 빼기 14 플러스 8이니까 2가 나왔어요. 그럼 제대로 구한 거죠. 그럼 fx의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f-1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너는 마이너스 1 더하기 7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14예요. 17번을 대부분 풀어서 맞춘 자들은 요 1번처럼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 단원의 제목인 나머지 정리, 거기에 인수 정리도 들어갑니다. 인수 정리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제대로 하셨으면 2번과 같은 내용으로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인수 정리에 대해서 요 내용들을 한번 필기 좀 하면서 가볼게요. 자, 인수 정리에서 우리는 기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였냐면 다항식 fx에 대해서 fa가 0이면 반드시 fx는 뭘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었어요? x 빼기 a를 갖고 있다. 그리고 뒤에 무언가들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 갑시다.
fx는 3차식인데요.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첫 번째, 만약에 f1이 f2가 f3이 0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fx는 x 빼기 1도 갖고 있고 x 빼기 2도 갖고 있고 x 빼기 3도 갖고 있는데 이미 조건에 맞는 몇 차식이 완성이 됐어요. 3차식이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 최고창의 계수가 얼마냐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최초에 주어진 조건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1 이렇게 쓰시면 fx의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심플한 인수정리예요. 그 인수정리를 약간 비틀어 놓은 게 17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이번에는 f1이 f2가 f3이 일반적인 어떤 k라는 값을 가진다.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을 생각하는 거냐면 fx에서 k를 뺀 식을 gx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걸 잘 보세요. 우변에 g1이 얼마야? g1은 f1 빼기 k인데 그게 0이잖아요. f1이 k니까요. g2가 얼마냐면 f2 빼기 k인데 걔도 0이잖아요. g3가 얼마냐면 f3 빼기 k인데 걔도 0이잖아요. 그러면 g1, g2, g3가 0이잖아요. 그럼 gx는 반드시 x 빼기 1 갖고 있어요. x 빼기 2 갖고 있어요. x 빼기 3을 갖고 있어요. f가 3차면 g도 3차겠죠. f 최고창의 계수가 1이면 g도 최고창의 계수가 1이겠죠. 그럼 gx의 식 완성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fx는 최종적으로 무엇만 해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fx는 x 빼기 1, x 빼기 x 플러스 x 빼기 3 더하기 k까지 써주시면 fx의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꼬아놓은 형태까지 해주시면 거의 인수정리는 요 내용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은 이거예요. 세 번째는 f1이 2고 f2가 4고 f3이 6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쓰여진 이 숫자들을 관찰함에 있어서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이네. 그 웬만하면 항상 최종 형태판은 요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거의 무방해요. fx와 1차 함수의 만남이야. 그러니까 fx하고 1차 함수의 만남은 주어진 식으로만 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데 만약에 2차 함수하고의 만남을 주선하려면 우리 인간들이 2차 함수를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떤 fx하고 1차 함수하고의 만남은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어떤 fx와 2차 함수의 만남 혹은 3차 함수의 만남 이런 것들은 구성하기가 꽤 힘들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3번 형태의 문제 정도만 최종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fx하고 1차 함수의 만남은 어떤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냐면 1,2, 2,4, 3,6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그 직선은 y = 2x겠죠. 2배 관계니까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등식을 생각해 줄 수 있냐면 fx 빼기 2x를 gx라고 둘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g1은 f1 빼기 2인데 걔가 0이죠. g2는 f2 빼기 4인데 걔도 0이죠. 동일하게 g3도 f3 빼기 6인데 걔도
0이죠. 따라서 gx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fx는 좌변에 있는 빼기 2x만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플러스 2x입니다 라고 해서 fx를 완성시켜주면 돼요. 즉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게 뭐 3x 플러스 1, 어떤 문제는 뭐 x 플러스 3, 그러니까 여기 있는 1과 2의 관계, 2와 4의 관계, 3과 6의 관계, 이걸 하나의 어떤 좌표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좌표 평면에 1, 2, 2, 4, 3, 6을 찍어 놓고 요걸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해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fx의 식을 완성시키는데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는 요 정도까지만 연습을 해 주시면 고3에 올라가서도 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17번은 별표를 해주시고 충분하게 선생님이 여기 필기해준 요 내용까지 정확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이후에 식을 작성하는 문제들은 꽤 손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거다 요겁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18번이요. 자, 얘도 써봅시다. fx를 뭐로 나누었더니 x-1, x-2, x-4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f의 8x를 x제곱 8x제곱 빼기 6x 플러스 1이에요. 인수분해 4, 2, 8이니까 얘는 4x 빼기 1에 2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써놓고 q-x 더하기 ax 플러스 b예요. 그럼 끝났어요. a, b를 구해라는데 얘는 내가 대입해 줄 값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넣으세요. x 이꼴 4분의 1을 넣어주시면 여기는 4분의 1 들어가면 f2예요. 그럼 우변은 4분의 1 a 더하기 b인데 f2는 처음에 주어진 요 식에서 구해줄 수 있겠죠.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돼요. 8이에요. 두 번째, 여기 이 식은 2x 빼기 1은 2분의 1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8x는 2분의 1 대입하면 4가 될 거예요. 2분의 1a 더하기 b인데 4를 대입해 준 건 여기서 0이 돼버리니까 여기만 집어넣으면 돼요. 22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럼 끝났어.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줄게요. 그럼 빼기 4분의 1 a가 마이너스 14가 되네. 8 빼기 22 14 됐죠? 그럼 a가 56인가요? 네. 그러면 4분의 1 a가 14니까요. 얘가 14죠. 그럼 b는 마이너스 6인가요? 그럼 2분의 1 a가 28이니까 28 빼기 6, 20이 맞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5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요 발견 8x제곱 빼기 6x 플러스 1을 보았더니 인수분해된 형태로 주어진 거구나. 그래서 나는 4분의 1과 2분의 1을 집어넣을 건데 8x이기 때문에 4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F2와 F4는 문제에 써 있었다. 이런 거죠. 18번은 이렇게.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시다. 자, 19번은 fx는 2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1차식이래요. 가를 봤더니 방정식 fx 빼기 gx는 0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1을 중근으로 갖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fx 빼기 gx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2차 방정식인데 그게 x는 1을 중근으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럼 최고차의 계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a의 x 빼기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을 봤더니 fx하고 gx가 각각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2하고 5래요. 항등식을 써서 머릿속에서 작성해서 확인해 봤더니 f2가 2고요. g2가 5다라고 주어진 거네요. 그러면 우린 가에서 찾아낸 식에서 x 이퀄 2를 대입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x 이퀄 2를 대입해주면 좌변은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우변은 2를 대입해주면 a예요. 오, 끝났죠? 그러면 fx 빼기 gx는 식이 완성이 됐어요. 마이너스 3의 x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자, 이때 최종적인 질문은 fx 빼기 g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fx 빼기 g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는 r이에요. 그럼 빼기 1을 넣으면 되니까 f 빼기 1 빼기 g 빼기 1이 얼마냐?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 빼기 1만 넣으면 되겠죠? 빼기 1 넣으시면 마이너스 3에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3, 12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번은 중근의 의미는 완전제곱식이다 해서 fx 빼기 g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제일 좀 주의해줘야 되는 건 이거예요. fx가 있고 gx가 있으면 마치 이게 분리되어져 있는 거여서 fx 따로 구해야 되고 gx 따로 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fx 빼기 gx, 그쵸? 얘도 뭐 fx, gx에 대한 정보들이 따로 있지만 각각 2씩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얘도 fx 빼기 gx를 상상할 수 있고 주어진 문제의 조건 자체도 fx 빼기 gx를 가지고 구하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fx하고 gx를 따로따로 구해라가 아니고 무엇을 구해라요? fx 빼기 gx를 구해라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났죠? 이게 19번입니다. 마지막 20번으로 가봅시다. 자, 20번은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양수 p의 값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아까 우리 수업할 때 17번을 수업을 제대로 들은 자들은 식을 작성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를 우리는 fx를 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fx 빼기 3p 제곱이라고 인식해주면 얘는 뭐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냐면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겠어요? 즉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는 fx 빼기 3p 제곱의 인수이다 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즉 fx 빼기 3p 제곱이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인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 fx가 4차 다항식이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에요. 근데 여기는 3차 다항식이잖아요. 그쵸? 여기 잠시만요. 4에다가 그러면 여기 남은 건 몫이 1차항일 거예요. 근데 여기 x 3승이니까 x 4승이 되려면 여기는 x. 상수항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둡시다. 됐죠? 즉 우리는 가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었냐면 fx-3p 제곱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알았습니다. 괜찮죠? 그럼 나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1 대입한 결과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가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럼 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f1
마이너스 3p 제곱이 1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5 곱하기 k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p 제곱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1 곱하기 5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 둘이 같은 값이므로 좌변은 같은 값이에요. 그 우변도 같은 값이 돼야죠. 됐죠?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값이려면 이 둘이 같은 값인데 5가 공통인수니까 약분해 줄게요. 그럼 좌변은 3k 플러스 3, 우변은 k 빼기 1. 넘겨 2k가 빼기 4, k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나의 조건까지 우리가 찾아낸 건 fx 빼기 3p 제곱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어디 갔어?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4에 x 빼기 2죠.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면 x제곱 빼기 4. 그러면 걔랑 또 x제곱 플러스 4 합차해주면 x4승 빼기 16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조건을 읽어볼게요. 다조건은 윤회익입니다. x 빼기 루트 p가 fx의 인수다. 다시 x 빼기 3이 fx의 인수다. fx는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된다. 즉 f3은 0이 된다는 뜻이죠. 즉 이걸 등식으로 쓰면 fx는 x 빼기 루트 p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인수분해 되면 뭘 집어넣으면 0이 된다. f에 루트 p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뜻이죠. 그럼 f의 루트 p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찾아놓은 fx의 식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 p를 대입해 줄게요. 그럼 루트 p 집어넣으면 얘는 0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3p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루트 p의 4승이니까 p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6. 그러면 4p 제곱이 16이니까 p 제곱이 4예요. 그럼 p는 두 가지 값을 가지는데요. 뿔마인데요. 문제에서 양수 p의 값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정답은 2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다시 우리 20번 문제에서 가의 식을 읽어가는 게 아마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위에 있는 17번하고 세트 메뉴로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가에서는 fx를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3p제곱이다. 이 표현하고요. 17번에 있는 fx는 17번은 뭐였냐면 보시면 fx는 x 플러스 3,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2다. 다시 여기다 써볼까? x 플러스 3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 나.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1, x 빼기 2로 각각 나눈 나머지가 모두 2다. 이 말이야. 이 말을 fx 빼기 2는 x 플러스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 빼기 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 빼기 2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f 빼기 3 빼기 2가 0이 된다는 거고 f1 빼기 2도 0이 된다는 거고 f2 빼기 2도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fx 빼기 2라는 식은 반드시 x 플러스 3과 x 빼기 1과 x 빼기 2로 인수 분해된다는 말이에요. x 플러스 3, x 빼기 1,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니까요.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잖아요.
fx를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모두 3p제곱이다. 그럼 이 3p제곱을 넘겨서 생각해보면 fx 빼기 3p제곱은 모두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된다. 됐죠? 즉 이거 일부러 또 쓸게요. 요건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보시면 좋겠어요. fx 마이너스 3p 제곱은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 fx가 4차 다항식이야. 여기가 3차니까 1차식이 와야 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x고 나머지 상수는 몰라 쌍. 이렇게. 이때 k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나에서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모두 같다 그랬으니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결과 같다. 이때 k를 구해. 그리고 다조건에서는 x 빼기 루트 p가 인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f에다가 루트 p를 대입한 결과는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미안합니다. 0 이게 뭐야?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가 지금 안 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